안녕하십니까, 강타입니다. 자, 2015년 8월 21일 부산경마 경마방송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바야흐로 이제 완전히 이제 여름이 조금 지나간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래서 이제 이 점심 때나 이럴 때 이제 한참 낮에는 상당히 덥지만 밤에는 또 은근히 바람이 좀 많이 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강타가 이제 경과가 좀 잘 안 됐어요.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서. 그래서 이제 상당히 고전을 했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셨을지 모르지만 저는 상당히 안 됐던 경마 주간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일요일날 또 10경주 때부터 비가 왔어요. 일요제 10경주 때부터. 그래서 이제 그때까지 그렇게 썩 성적이 좋지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기긴 이겨야 되거든. 뭐 막막하잖아요. 비는 내리고 예상을 하기에 우산을 쓰면서 이제 예상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 야, 이거 진퇴양난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지면은 안 된다는 절실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지성이면 남천이라고 이 비를 맞고 그야말로 이제 빤스까지 다 젖은 상태에서 예상을 하고 그랬었는데 힘을 달라고 그랬죠. 제가 진짜 제발 힘을 달라, 어떻게 해서든지 뭐 후반부에도 뭐 큰 배당은 아니래도 적중을 해야 되니까 이겨야 되겠다 나는. 그러니까 힘을 달라, 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호소를 하면서 하늘에다 호소를 하면서 예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만큼 절실했습니다 저도. 자, 그래서 그런지 이제 부산교차 이제 후반부에 부산교차 3경주 4경주 5경주 6경주인데 내리 스트레이트로 전부 다 적중을 했고, 특히나 이제 마지막 부산교차 6경주에 벌마소년이 나왔던 경주는 또 단톡으로 적중을 하면서 야, 이 끝판에 4경주를 쪼르륵 마치는데 야, 정말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수고했다, 너 강타야, 너 수고했다. 어찌됐든 간에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뭐 밥을 먹고 살아야 된다고.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라도 이겨야 되는 게 경마니까. 어찌됐든 맨날 잘 될 수 없잖아요, 경마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기긴 이겨야 되는 입장에서 정말 다행이고 정말 수고했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총 일요경마를 8개를 적중을 하면서 후반부 또 일요경마 또 이 끝장승부처 그것도 이제 단통으로 맞춰드렸잖아요. 노야시티의 더블럭키 베스트 나인까지 쪼르륵 그냥 3보까지 쪼르륵 적중을 하면서 일요경마 후반부에 계속적인 적중이 나와줬기 때문에 그나마도 지지 않고 잘 마무리를 했다고 생각이 들고, 뭐 금요경마하고 토요경마는 잘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이제 일요경마를 잘 마무리를 해가지고, 금요경마는 늘 그래도 부산하고 제주는 기본 이상을 합니다. 남들만큼은 합니다, 최소한. 남들보다 못하진 않아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잘 마무리를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어찌됐든 밥값은 했지 않았느냐, 안 되는 가운데서. 그래서 이제 이번 주가 이제 지난주에 안 됐으니까 이번 주에 잘 되겠죠. 열심히 늘 하고 있으니까 잘 되리라 믿고서, 저 자신의 분석을 믿고서 한번 도전을 해볼 생각입니다. 자, 이번 주는 이제 정상적인 주기로 돌아왔고, 제주경마가 이제 앞쪽에 붙어 있네요. 앞쪽에 붙어 있고, 제주경마가 이제 특별경주가 많아서 그런지 은근히 재밌어요. 이번 주는 이제 제주경마가 한번 때려볼 만한 메리트가 있고, 오히려 부산경마 자체가 조금은 안정적인 흐름으로 끝날 가능성이 좀 높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보고 싶기 때문에 전반적인 금요경마의 편성은 제주경마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초반부터 좀 두들길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부산 제주를 완벽하게 승리를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일요일을 맞이하는 것이 강타의 작전입니다. 그래서 한번 부산경마 완벽하게 이겨놓고 마음 편하게 일요일날 아주 진검승부를 띄워서 서울경마에 이번 주에 올인을 해가지고 한번 멋진 대박을 한번 연출해 볼 생각입니다. 그 전초전인 부산경마 무조건 뭐 강타가 최고라고 자부를 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한 번도 못 해본 적이 없으니까 밥값을 하니까. 지난주에는 뭐 부산경차에서 뭐 밥값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부산경마는 어찌됐든 간에 강타가 최고 잘한다는 걸 인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주경마도 마찬가지고. 자, 그러면 이제 아자아자 화이팅을 외치면서 자, 부산 제1경주부터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 제1경주입니다.
일단 뭐 7번 나온베라입니다. 이 7번 나온베라를 안 보고는 사실상 뭐 예상을 하기가 좀 힘들죠. 물론 이제 김길중 마방 자체가 인기마의 기성시 입상률이 떨어지는 단점을 갖고 있는 마방이긴 합니다만, 또 그러다 보니까 또 기복이 심해요. 그러긴 합니다만 지난번에 이제 입상을 했던 박재희 기술 또 한 번 올려 태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편성에서는 뭐 안 가는 조보다는 가는 조가 맞지 않느냐. 전개상 선행까지도 가능하고 종반 탄력까지도 끌어낼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7번 나온베라는 이 편성에서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다. 자, 그래서 7번 나온베라는 무조건적으로 배팅권에 난처가 시켜야 되는 입상 가능권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서 이제 4번 스마트 젠틀맨이라는 신마가 있는데요. 주행검사 시제 양호한 선행력을 보이며 선두권을 모색하고 정말 가만히 잡고도 탄력이 우수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전반적으로 고기가 좁고 높은 단점을 갖고 있긴 합니다만, 주폭이나 걸음, 주행의 안정감, 모든 측면에서 괜찮은 모습을 보여줬고, 훈련 상태도 굉장히 좋았던 마필이기 때문에 4번 스마트 젠틀맨은 신마이긴 합니다만 간신권 마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제주교차 이경주 오늘 강타의 제주경마 첫 번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또 이제 부산제 이경주가 강타의 또 부산경마 첫 번째 승부처고요. 또 제주교차 4경주가 오늘 강타의 또 제주경마 UCC 준메인 승부처이기 때문에 3개 승부처를 쪼르륵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주교차 이경주, 부산 이경주, 그 다음에 이제 제주교차 4경주, 준메인까지 쪼르륵 붙여가지고 오전장에 여기서 한번 상황을 만들어 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렛츠는 한계 마신 페스티벌 기념 400m로 펼쳐지는 경주인데 3세 이상마. 아무래도 이제 3세 이상마라는 게 400m라는 것은 부진마 편성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증명을 해주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뭐, 똥만들 쌈이다.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일단은 저는 5번 자유터치라는 마필이 있는데 이 마필을 간신권 마필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이제 해석하기 나름인데 어차피 이 3세 이상의 마필들이 제주마인데 3세 이상의 마필들이 400m에 포진을 했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기복이 심하고 완성도가 떨어지는 것은 기본입니다. 그리고 선행력이 다 부족해요. 왜? 제주마는 선행력이 부족하다고 늘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은 400m 애들에도 DCM 싸움이 된다고. 400m라는 것은 이 비탈길을 내려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땅 하면은 금방 끝난다고. 이 비탈을 내려오는 경주거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선행마가 유리하다는 그런 편성 흐름이긴 한데 5번 자유터치가 어차피 빠른 말이 없이 경주에 임한다면 400m에서도 취입이 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한판이 아니겠느냐. 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5번 자유터치를 이번 첫 번째 승부처에서 등짝입을 안 하고 마필의 능력이 기복이 심하다 하더라도 여타 마필들의 조건도 거의 똑같다고 생각을 한다면 이 편성에선 5번 자유터치는 가져가야 된다. 그냥 배팅권에 강타가 노리고 들어가는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마필을 놓고 좀 승부를 해볼 생각이에요. 자, 다음은 이제 부산 제2경주 강타의 부산경마 첫 번째 승부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 경주도 은근히 빡빡합니다. 은근히 빡빡해요. 일본 라이언파크도 근간 두 번의 경주에서 일치월장된 경주력을 보여주며 현재 갖고 있는 능력상으로는 가장 윗구미를 형성하고 있지만 계속적으로 경주력을 끌어내었기 때문에 이번 편성에서도 입구야 쓰기 있으니까 등짝이 입구야 쓰니까 당연히 팔릴 가능성이 있는 마필이고 이번 유닝레이스도 지난번에 다시 능력 부족적 판정을 받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이번 레이스에서도 상대적인 선행까지도 가능한 마필이고 전반적으로 기본적인 잠재력만 놓고 본다면 여타 마필들보다 밀릴 이유는 하나도 없는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운 경주라니까요. 이번 이 경주가. 그러니까 책 보고 예상제 보고 남들이 잡아놓은 마음 갖고 시부린 되면 굉장히 쉽지. 아무 생각 없으니까 공부를 했어야 쉬운지 어려운지를 알지. 그렇지만 파고 들어가 보면 굉장히 어려운 경주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맞다기를 하시던 고액 배팅을 하던 간에 그런 분들이 돈을 잃은 이유가 능력 분석이 안 되고 편성 분석이 안 되니까 조지고 때리는 것만 알지 이게 여기 어느 마필에다 때려야 되고 어느 정도의 강도로 여기서 때려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마력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못하고 장기 바둑 같은 거랑 똑같아. 고수들한테 가면 맨날 지지만 시장 바둑이라고 그러잖아. 기업 바둑이라고 그러고. 그 바둑을 두는 사람들도 웬만한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세. 하지만 정석으로 배운 사람들한테 맥을 못 치는 이유가 그런 바둑들이 기본기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경마 얘기하고 소수 얘기하고 무슨 경마 외적인 얘기하면 정말 박식한 것처럼 들리지만 실질적으로 맨날 오링이 되고 결정적인 때 못하고 실질적으로 통계를 따져보면 오링이야. 거지야. 그 이유가 바로 기본적인 자기 지식과 그런 자기가 어떤 식으로 배팅을 해야 된다는 기준선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링이 되고 맨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기 겐토를 가자라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겐토 경마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자기 그 겐토라는 것이 그 어떤 기준이라도 괜찮다니까. 자기만의 노하우와 자기만의 지식을 갖고 있으면 거기에 접목을 시켜가지고 뭐든지 파색이 되면은 그 지식이 별 볼 일이 없다 하더라도 그게 기준이 돼서 맞출 수 있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없다 보니까 그런 양반들이 안 되는 거예요. 맨날 간다는 거, 뭐 가긴 개뿔이 가냐고, 가면 당신한테 가르쳐 주겠냐고, 친척이나 지가 배팅하지. 그런 기본적인 상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럼 다 경마하지 누가 이 더운 낮에 회사 다니고 욕 처먹어가면서 일하겠어요. 아이고 참 사람들이 그렇게 한심해서. 자 6번 데스페라도입니다. 훈련량이 2조 마필치고는 조금 부족하다는 것이 단점이긴 한데 김우수 기수가 기생을 했을 때는 의외로 또 훈련을 많이 안 시키고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저는 뭐 6번 데스페라도가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이 편성에서는 뭐 근간 2번의 경주에서 연속 하강대 경주로 그걸 보여주면 1200에 대한 거리 적응력을 이제 마스터를 했다고 생각을 하는 마필이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1200에 대한 거리 적응력이 부족해서 아쉬움을 줬다 하면 이번 경주에서는 1200에 대한 거리 적응력을 마스터를 했기 때문에 6번 데스페라도 정도는 이 편성에서 와야 되지 않느냐. 전 이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6번 데스페라도는 이 편성에서 굉장히 좋게 보는 마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산교차 2경주, 부산 2경주 첫 번째 승부처에선 6번 데스페라도라는 마필을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오전장 최대 승부처인 제주교차 4경주 오늘 강타의 제주경마 UCC 준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빰빰빰 빠! 자 여기서 한번 먹어야 됩니다. 배당으로 지져서 한번 먹어야 됩니다. 이건 왜 배당이 좀 터질 수 있는 경주라고 생각을 해요. 팔리는 누가 팔리려나? 한금의 신이 팔리려나? 아니면 2번 영도자가 팔리려나? 아니면 5번 한월신국이 팔리려나? 누가 팔리려나? 어떤 장소가 팔리려나? 누가 팔리든 상관이 없어요. 아니면 기조강이 팔리려나? 누가 팔리든 상관이 없어요. 강타가 이번 경주에 노리고 들어가는 마필은 3번 기조강이란 마필입니다. 사실 김경훈이가 한동안 저는 이제 그 기수의 그간 성적을 쭉 뽑아봐요. 지금 찾는 중인데 기수의 쭉 현황을 뽑아보면 근간의 상승된 컨디션을 보여주는 기수들이 누구냐면 제주경마에선 권유, 그 다음에 김경훈이, 그 다음에 김대현, 문현진, 정명일 이런 기수들이 일반적으로 상승세의 기수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기수들이 되겠고 나머지 일반적인 기수들 곽영남이니 뭐 김영섭이니 우리가 잘 탄다는 김태준, 김홍건, 안독스, 문성호, 원일, 이주잉, 뭐 장문석, 한영민 이런 애들이 다 보합세 수준이고 예전보다 이제 못하고 있는 기수들은 하락세의 기수들은 이덕형이, 권진영이, 나윤아, 배성아
이런 애들이 이제 하락세를 보여주는 기수들이고, 대부분의 제주 경마 기수들은 보편 타당한 꾸준한 보합세를 유지하는 기수들이 상당히 많이 포진을 하고 있고, 나머지 상승세에 보여주는 기수들은 권육이나 김경훈이, 김대현이, 문현진이, 정명일이가 상승세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걸 왜 얘기를 하냐면, 마칠인삼이잖아요. 마칠인삼이고, 또 경마를 하는 데 있어서 30% 정도의 기수 역량이 발휘가 된다면, 그거죠. 그렇기 때문에 등짝등짝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데 있는 거고, 또 승부를 하려면 등짝이, 역량이 없으면은 죽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기수의 역량도 그만큼 중요하고, 근간의 그 기수의 승부, 복승률이 어떠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3번 기조강은 김경민이가 요즘 상승세고, 마필의 능력도 지난번에 조정을 거쳤기 때문에 경주력의 상승 가능성이 높고, 더군다나 앞뒷방을 다 갖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 편상에서는 천하무적이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번 기조강이 당일 인기를 모으든 못 모으든 간에 저는 세게 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주교차 2경주, 부산 2경주, 그 다음에 제주교차 4경주가 오늘 오전장에 가장 강력하게 붙어보는 오전장 배팅 자금 마련 승부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부산 제 3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편성 자체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아주 빼어난 마필들이 없죠. 아주 빼어난 마필들이 없는 3세 이하 암말들로만 짜여지는 별점 경주인데 혼전 양상의 구도입니다. 일단 가장 기대치를 높게 봐줄 수 있는 마필은 5번 난다돌이라는 마필입니다. 난다돌이 지난번 경주 때 경주력의 급상승을 끌어내면서 출전마 중에서 가장 먼저 걸음의 변화를 보여줬던 마필이에요. 암말은 경주마의 성장 추이에 있어서 8점 이내에 자기 능력의 베스트를 보이면서 입상을 하지 않으면 그 이후로 넘어가게 되면 대부분은 똥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8전이라는 건 8개월입니다. 8개월. 8개월이면 암말은 8개월 안에서 완벽한 상황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에 4주 출주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러면 8전이면 8개월이잖아요. 그러니까 8개월 이내에서 암말들은 쇼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시점 안에서 이 입상을 못하면은 우리가 흔하게 얘기하는 암말들은 조숙 성장을 못하는 흔하게 얘기하는 똥말에 분류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면 거세마나 순말은 13년을 봅니다. 그러니까 1년이 넘어서 자기 능력의 베스트를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성장 기대치가 그만큼 거세마나 순말들이 그만큼 느리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요즘은 질적 자원이 상당히 올라가 있는 시점이라서 그 시점을 조금씩 땡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경주마의 성장 추이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만 여러분들이 흔하게 얘기하죠. 이 관리만을 선정한다는 부분을 바로 그런 데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관리만하는 것은 성장 시점에 있는 마필들을 관리를 해가지고 그 마필의 패턴을 분석을 해서 그 말이 어떤 시점과 어떤 편성을 만났을 때 입상을 하더라. 이런 부분을 조목조목 생각을 하고 있다. 그걸 관리마를 지정해서 때리는 게 바로 관리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관리마라는 개념도 모르면서 관리마 남들이 쓰니까 관리마 매출 오른다고 그러니까 관리마 승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전문가들도 관리마라는 것을 정확하게 모를 거래요. 그게 내용 즉시 내용이라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좀 사실 성장 추이를 모르고는 관리만 하는 얘기를 쓰면 안 되는 거예요. 5번 난다돌이는 출전마 중에서 가장 걸음의 변화를 일찍 보여줬고 그로 인해서 지난번 경주시 선취인력 모두 특히나 추인력 측면에서의 발굴의 능력을 보이면서 5번 난다돌이는 멋지게 입상을 성공을 했다. 이번에도 뭐다? 강출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이제 7부 우승천지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또 훈련 상태는 좋았기 때문에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기 때문에 5번, 7번 요 막건이 가장 핵심적인 막건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은 제주교차 6경주 하계마실 코오롱 스포츠 후원기념 한라마 4등급 연령 오픈 별점 경주인 제주교차 6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편성에선 가장 기대치를 높게 봐줘야 되는 마필은 6번 포스입니다. 포스. 왜 포스냐? 이 마필은 이제 지난번 이제 데뷔전 때는 사실상 어떤 뭐 특별한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지난번 이전째에 언제 데뷔전에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는 듯이 선취인형 모두 급상승된 전력을 보여주면서 선행을 나선 뒤 한 바퀴를 1승하며 멋지게 우승을 차지하는 저력을 보여줬는데 그만큼 싹수가 있었던 마필입니다. 자, 이 314자마 마체도 굉장히 좋고 또 마필의 힘도 좋고 이 포스라는 이름답게 힘도 좋고 기본적으로 선취인력을 다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 편성에서도 6번 포스는 강력한 배팅권에 축을 넣고 공략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6번 포스는 인정을 하고 들어가는 마필로 말씀을 드리겠고, 자, 여기 이제 한 마리를 더 얘기하면 아무래도 3번 은하특급입니다. 원래 이재용 기수가 이제 꾸준하게 잘 탔었는데 금강경시 이제 골라타기를 하면서 일상률이 조금 떨어지면서 보합세 기수로 전략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3번 은하특급이란 마필은 이 편성에선 충분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 3번 은하특급까지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 이제 4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4경주는 오늘 강타의 부산경마 하이라이트 승부처가 되겠고요. 다음은 이제 제주교차 7경주가 오늘 강타의 또 제주경마 현장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승부처를 묶어서 여기서 한번 승부수를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어느 정도 배당이 나올 수 있는 경주다. 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당연히 어떤 마필들이 뭐 완사이드게 팔리기보다는 다들 비슷비슷하게 팔릴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보고 싶은 편성인데 강타가 이번 경시 이제 노림수를 가져볼 수 있는 마필은 바로 4번 비바플라이라는 마필입니다. 김정욱이라는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어느 정도의 인기를 모을지 여부가 관건인데 여기서 이제 근간에 부산경마 기수연합 어떤 기수가 상승된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고 어떤 기수가 보합세의 컨디션을 보여주고 여기는 극명하게 그 상승세와 보합세가 적고 하강세와 상승세가 뚜렷하게 구분이 되는 게 부산경마입니다. 대표적인 상승세 기수는 박성광, 김명신, 노조모, 단학가, 문중원, 송경윤, 양영남, 오경환, 유현명, 임성실, 조성권 인기 기수 3명 유현명, 임성실, 조성권이는 여전히 상승된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고 단학가까지 노조모도 마찬가지고요. 송경윤이도 마찬가지고요. 이 새롭게 이제 등장하는 기수들이 비인기 기수 중에서 박성광과 김명신이가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고 문중원이도 잘 타고 있다. 이게 이제 그런 거고 보합세는 당연히 신인 기수들 박재희, 이용호, 진겸 여기에 김용국까지가 보합세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고 하강대 컨디션을 보여주는 기수들은 설동복, 오야마 그 다음에 최시대, 이구야수, 김동영, 조창욱이 이런 박근만, 설동복 이런 기수들이 하강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잘 배팅에 참고를 하시면 좋겠어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간의 컨디션. 그렇기 때문에 컨디션 좋은 놈들한테 조교사도 승부를 시키는 거니까 그런 바이오리든가 어떤 컨디션을 갖고 있는지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경마에 다 어느 정도 유출을 해야 되는 게 이게 바로 데이터 경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 경마가 뭔지도 모르면서 데이터 얘기를 하는데 데이터라는 것은 마필 능력을 기본치로 하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된 요소를 모든 자료를 위주로 해서 거기에 접목을 시키는 걸 데이터 경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 경마가 뭔지도 모르면서 그냥 씹으려대고 남들이 데이터 하니까 지도 데이터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개념이 없이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고 생각이 듭니다. 4번 비바프라이 등짝도 불안하고
아무래도 이제 마필 자체도 근간에 입상에 성공을 한 적이 없었던 그야말로 똥말 12번의 경주에서 한 번도 입상에 성공을 하지 못한 그런 똥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안말은 8전 이내에 쇼부가 나야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8전이 넘어가면 똥말이란 구분을 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드렸어. 근데 바로 이 마필이 12전을 치르는 동안 안말임에도 불구하고 입상을 못했다. 미승리와 편성으로서 이 편성은 어떻게 해야 된다? 승부를 던져야 된다. 4번 비바프라이가 등짝은 불안하지만 근간 2번의 경주에서 나름대로 선전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현재 갖고 있는 능력상으로도 가장 우위를 보여준다. 왜? 전형적인 선행마가 없는 느린 편성을 만나서 종반 뚝심 측면에서 우위를 바탕으로 입상권 진입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4번 비바프라이는 이 편성에선 가져가야 되는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번 비바프라이를 놓고 하이라이트 성모처에 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제주교차 7경주 하계마심 길갈축산 후원기념 제주마 5세 이하 2000점 이하 핸디캡 경기로 펼쳐지는 제주교차 7경주 제주 현장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단통이 유력한데 한백용장은 아마도 팔리겠죠. 이 편에서 안 팔리려나? 지난번에 이제 입상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팔리게 되는 게 정석입니다. 지난번 입상 자체가 사실상 한백용장은 경주력에 하강을 하는 가운데서 약한 편성을 만나서 입상에 성공을 했던 것이지 사실 뭐 한백용장이 잘 뛰었다고 보면 안 돼요. 여타 만편들이 못 뛰었고 덜덜하게 탔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이 편성도 지난번에 편성하고 거의 동일한 편성을 만났잖아요. 몇 점 빼놓고는. 그러니까 이 사실상 키를 갖고 있는 마필이 선덕여왕인데 선덕여왕은 사실상 지난번 경주 때는 공백을 갖고 있었으니까 못 뛰었다는 변명을 할 수가 있지만 이번에는 이제 정상적인 주기로 들어왔어. 그러니까 지난주에 제가 인호공주라는 마필로 승부를 해서 준비인 승부처를 맞춰드린 기억 나십니까? 바로 그런 사이즈라고 읽어줘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8번 선덕여왕은 그 사이즈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왜냐면 싹수라는 게 있고 패턴이라는 게 있거든. 그런데 인호공주는 그런 패턴을 갖고 있었던 말인데 8번 선덕여왕은 그런 패턴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1번 한백용장은 강하게 읽어주면서 이번 제주 현장 승부처에 임해보도록 하겠다. 자, 어느 정도 힌트를 드렸죠. 대길이는 없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제주교차 7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지 5경주로 넘어갑니다. 입상마의 우열이 확연히 드러나는 편성이다. 6번 그레이스가 선행을 나설 가능성이 있고 지난번 경주 때 강타가 강력하게 추천을 드렸던 마필인데 이번에는 좀 힘들어 보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보는 경주시에 직전 경주 때는 이제 느린 편성을 만나서 종발 탄력을 끌어내며 경주력의 급상승을 끌어내며 입상에 성공을 했지만 이번 편성은 사실상 이 6번 그레이스보다 나은 능력을 갖고 있는 마필들이 많고 또 거리가 1000m에서 6번 그레이스가 언뜻 보면 선전을 할 수 있는 그림처럼 보이지만 저는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게 바로 이런 점에서 6번 그레이스가 부러진다면 배당이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때도 승부처로 하지 않고 일반 경주를 했던 경주인데 바로 3번 나온 곳을 노리고 들어갑니다. 야, 요즘 김길중 조교사가 시민 기수들을 많이 선호를 하네요. 지난번에 이제 박재희 기수를 기승을 시켜놓고 생바닥을 때려놨는데 그 이전에 설동복이가 3착으로 왔을 때는 상당히 좋은 능력을 보여줬던 마필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근간 2번의 경주에서 보여준 능력 자체가 입상을 웃도는 능력을 현재 갖고 있는 마필이 누구냐? 바로 3번 나온굿이라는 마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요 마필이 안 갈 시에는 이건 장난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누가 장난친다고 얘기했어? 강타가 얘기했어. 왜? 이거는 데이터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똥 싸는 소리 하겠지? 마필이 컨디션이 안 좋아하고 설사를 해가지고 마필의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못 왔다. 이런 똥 싸는 소리 하는 거. 그러니까 그런 것도 제재사항이거든. 왜? 관리사나 조교사를 왜 두는 거예요? 어찌 됐던 간에 관리를 못한 책임은 조교사에 있는 거고 관리사에 있는 거고 조교부에 있는 거야. 거기에 등급별로 해가지고 개인 사업자들을 3명이
그 분류별로 해가지고 세 등급을 각 마방별로 배치를 했는데 그런 시스템적인 게 안 돼가지고 입상을 못했어. 그게 제재사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재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재사항이지. 못하면은 그 사람들 다 개인사업자들이거든. 다 관리사는 관리사대로 개인사업자고, 그 다음에 조교부는 조교부대로 개인사업자고, 조교사는 조교사대로 개인사업자란 말이야. 그리고 내부적에서 이 퍼센트별로 각각 가져가는 부분이 틀리니까 내부적으로 인센티브를 조교사가 줄 수 있는 부분은 있겠지. 그 내부적인 사항으로 인해서. 그렇지만 이 나머지 부분은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은 전적으로 조교사한테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할당제든 뭐든 간에 관리 할당제든 뭐든 간에 그 책임은 예를 들어서 여기에선 못 가면 김길중 조교사한테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 가면 야리 쪼했다, 덜 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사건 나온 것은 이 편성에서 세게 본다. 외곽 게이트 8번 그라지오도 근간 좋게 얘기하면 가장 안정적인 전력을 보여주고 있고 지난번에 우승을 차지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마필이고, 나쁘게 얘기하면 능력 정체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까지도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이 편성에서는 좋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번 나온국과 8번 그라지오는 어찌됐든 입상이 가능한 전력이다 이렇게 마필들. 자, 다음은 이제 제주교차 구경중 오는 강타의 제주경마 최대 승부처인 UCC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빰빠라밤 빰빰빰 빰빠라밤 빰 메인 승부처. 자, 프레이 K-POP 후원기념 한라마 2등급 경주. 자, 어찌됐든 요 편성도 은근히 배당이 좀 나올 수 있는 경주인데 여기서 간신권 마필로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리는 마필은 2번 수직 비상이라는 마필입니다. 지난번 경주 때는 강타가 언급을 하지 않았어요. 당시에 이제 윈스탄을 대가리 놓고 금강에다 때렸던 A급 메인 승부처를 이 편성을 잡았는데 어떻게 됐어요? 1, 3착을 하고 거기에 고춧가루인 제주의 검이 끼어드는 바람에 완전히 새가 날아든다, 온갖 잡새가 날아든다 그러면서 완전 새가 돼버렸죠. 1, 3착은 돈도 안 줘. 그래놓고 바닥에서 들어온 거 요즘 이제 전문가들 보면 나 호구도 아니고 그거 나 호구라고 강구하는 것도 아니고 바닥에서 들어온 거 그거 맞췄다고 그냥 아니 대가리 놓고 예를 들어서 단통 맞추고 여기에 이렇게 3복으로 맞힌 거는 강구를 하는 게 맞아요. 내가 봐도. 왜냐면 내가 얘기를 안 했어도 3복 기본이니까 다 산다고. 또 배팅하는 스타일들이 다 틀리니까. 그럼 누가 생각을 해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실 분이 없어. 보편 타당하니까. 근데 축이 틀렸는데 바닥에서 두 마리가 들어온 걸 갖고 적중이라고 아쉽느니 마치 적중한 것처럼 강구를 하고 이런 모양새가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사기입니다. 사기. 그리고 나 호구요, 나 족밥이요 이렇게 강구하는 거랑 뭐가 달라? 나 비응신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뭐가 다르냐고. 아니 안 맞은 걸 왜 맞았다고 그러냐고. 아니 이게 맛이 간 거야 뭐야? 아니면 환장을 한 거야 그게? 그럼 왜 그러냐고. 그게 아닌 거야. 2번 수직비상은 지난번 경주 때 죽을 때 똑바로 죽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패턴이 아주 좋게 변해버렸어. 그런데다가 현재 갖고 있는 사이즈로도 입상이 가능하고 지난번에 이제 선행 가서 4코나 6코나 돌고서 이제 아웃이 됐던 마필이죠. 그러면서 이제 조정 하강된 모습을 보여줬는데 요 마필은 사실은 선행만은 아닙니다. 따라가도 되는 마필인데 건동성이가 좀 오버 페이스를 해요. 그래서 차분하게 말을 타준다면 이번 수직비상은 근간에 권동성이가 잘 타던 말이니까 한번 기대치를 가져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수직비상을 요번 구경주 작심 배당 메인 승부처로서 강하게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편성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제 6경주로 넘어갑니다. 5번
브레키와 9번 행운 만남의 사이즈가 가장 우수한 편성이다. 이렇게 판단해보고 싶은 경주예요. 9번 행운 만남이 상대적인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이고 5번 브레키는 선입전개와 더불어 종반 탄력 측면에서 우위를 보여줄 수 있는 마필들이다. 고로 이 편성은 9번 행운 만남이 레이서 자체를 빠르게 끄느냐 느리게 끄느냐 여부에 따라서 입상권의 향방이 바뀔 가능성이 높지만 그 어떤 전개를 펼쳐더라도 5번 브레이키와 9번 행운 만남은 입상의 한 자리는 가능하다. 특히나 5번 브레이키는 연속 입상에 성공을 하고 있는 신의 준적으로까지도 떠오를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 편성에선 군기의 일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경주. 다음은 부산 제7경주 오늘 강타의 부산경마 UCC 준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빰빠밤 빰빰빰빰 빠라밤. 자 오늘 강태 UCC 준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그 상당히 이 경주 때문에 이 경주를 분석을 하다가 제가 깜빡 잠이 들었어. 그 정도로 분석을 굉장히 오래 했던 경주예요. 그러니까 책상에서 이렇게 잠들 정도로 굉장히 와, 이거 밥을 먹고 딱 분석을 하는데 엄청 졸리더라고. 그러면서 이게 그랬던 경주인데, 요 경주가 은근히 싸바싸바해요. 누구를 대가리를 놓고 때리느냐에 따라서 틀린 편성인데, 8번 유성드림입니다. 승군전을 맞이하고 있는 마필이죠. 승군전을 맞이하고 있고, 1800에 대한 거리 경험은 풍부하고, 또 기본적으로 선행력도 괜찮고, 종반 탄력까지도 겸비하고 있고, 자, 그래서 올라오는 과정 속에서 사이즈가 센 놈들하고 많이 붙어봐가지고 생존수전, 공중전은 이미 거쳤다고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2등급이 승군전이긴 하지만 사이즈상으로 보면 충분히 2등급에 올라가서도 될 수 있는 그런 여력을 갖고 있다고 보고 싶은 마필이기 때문에 8번 유성드림은 이 편성에선 강하게 읽어줘야 되는 마필이다. 그런 UCC 준비승부처에서 배팅권 필수 안착마 내지는 요 마필을 강하게 본다. 8번 유성드림 강하게 읽어주는 마필이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8월 21일 부산 이제 8경주로 넘어갑니다. 요 경주도 언뜻 보면은 승부처로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경주예요. 자 9번 지붕스타가 인기마인가요? 아닌가요? 인기마이면 아주 그냥 얼큰이 잘됐다 자르시면 되고 비인기마면 그냥 또 자르셔도 되며 그냥 이래저래 자르시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세게 안 봐요. 그 대신에 7번 이 매직고라는 마필은 굉장히 좋게 봅니다. 이번에는 간식을 지붕스타에다 모아놓고 7번 매직고로 때리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매직고의 상태는 패턴도 좋고 굉장히 좋습니다. 전개상 따라가도 되고 종반 탄력을 발휘해도 되는 마필이고 이번 편성에선 선행력 측면에서도 우위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선입 체의적 전개 문제는 종반 탄력이 어느 정도 하강을 할지가 변수의 마필이긴 합니다만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다. 7번 매직고 가능한 마필. 자 여기에 8번 원더풀 청해가 있는데 기복이 좀 심하다는 게 단점입니다. 지난번 경주 때는 1구의 가치도 없이 안 된다고 강하게 언급을 드렸던 마필인데 이번에는 됩니다. 2.5kg의 감량도 있지만 지난번에 급하강된 전력을 보여주긴 했지만 이 마필 자체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사이즈도 괜찮고 또 선입 체적 전개 후에 종반 탄력까지도 끌어낼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8번 이 원더풀 청에는 이 편성에선 충분히 입상권 진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피리 배팅권에 난착을 시키는 마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8경주에서는 기본적으로 매직고와 8번 원더풀 총에 강하게 읽어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음 부산 이제 9경주 오늘 강타의 부산경마 최대 메인 승부처와 부산 이제 10경주 강타의 끝장 승부처 두 개를 붙여서 유정의 미를 한번 멋지게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강타의 부산경마 최대 메인 승부처 빰빠라밤 빰빰빰 빰빠라밤. 자, 메인 승부처의 부산 이제 9경주가 되겠습니다. 일단은 다들 고만고만한데 다들 고만고만한데 7번 골드뱅크가 인기를 좀 몰라요.
7번이 골드뱅크가 승군전인데 인기를 좀 모을 가능성도 있고 덜덜하게 팔릴 가능성도 있는데 어찌됐든 장기 휴양을 하고 근간 두 번의 경주에서 일치월장된 경주력을 보여주고 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승군전인데 갑자기 김도현이 태어났다. 김도현이가 말을 요즘 잘 타냐? 아니다. 못한다. 그러면 잡바이가 될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겠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강타가 보는 견제에선 7번 골드뱅크는 이편성에선 배팅권에 안착을 시켜야 된다. 자, 이번 구경주는 당일 배당판에서 반짝반짝 작은 별 인기마로 팔리는 놈이 아웃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얼커니 그렇다면 배당이 터지느냐? 네, 맞습니다. 인기 많아 시원하게 조교 빨려 타고 방방 날아다니는 놈 잘라버리고 우리는 복병마 3마리로 갈라치기 예상을 해가지고 그야말로 999까지 노려볼 수 있는 작심 배당 UCC 메인 승부처에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을 기대해보고 하겠습니다. 얼쑤 배당이다. 자, 다음은 부산제 10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10경주도 전개비 능력상 입상마의 우열이 어느 정도 드러난다고 생각을 하는 경주예요. 일단은 3번 레이디 앤 유아입니다. 레이디 앤 유아는 가져는 가야 되겠죠. 기복이 이제 워낙에 심하잖아요. 지난번에 선행을 못 가니까 완전히 뭐 거의 기어 들어오다시피 했죠. 기어 들어오는 모습을 1200에서 보여줬는데 이번에 선행을 갈 수 있느냐 이 부분이거든. 그럼 이번에 선행을 갔을 때 과연 그런 능력을 보여주지 않고 잘 뛸 수가 있겠느냐 이 부분을 이제 물어보는 경우인데 저는 일단 선입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선입으로 뛰어가지고 너무 많이 하강된 모습을 보여주고 나서 지난번 경주 때 보고 야 좀 충만으로는 좀 불안하지 않느냐. 선행을 가도 부러진 적도 있지만 그 부러지는 그 내용 자체가 경주력을 끌어내면서 부러졌던 마필이기 때문에 내용 자체는 좋았거든요. 그런데 선행을 못 가니까 아예 맥을 못 추는 모습이기 때문에 제가 보는 견제에선 3번 레이디 앤 유아를 가짜는 가더라도 얘를 핵심적인 대가리를 놓고 때리기보다는 받치는 막건으로만 가져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좀 불안해요. 그런데다가 8번 새로운 법칙도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얘네 둘이 또 비빌 가능성도 어느 정도 내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리가 1400이라면 편성상 왠지 모르게 그 선행만 땡땡 그림보다는 막판에 뭔가가 날라들어오는 그림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해보고 싶어서 자 이번 10경주 역시도 인기만 쌓고는 끝나는 경주가 아니다. 정개비 능력상 입상마의 우열이 드러나지만 선임 내지는 추입형 마필들 중에서 각각의 일두를 꺼내서 얘네들을 주력으로 단통으로 때리는 것이 올바른 해석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자 이번 10경주 끝장 승부처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심히 분석한 강타 자 현장에서 멋진 승부로 여러분들을 찾아뵈서 멋진 대박으로 인사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아자아자 화이팅입니다. 충성 감사합니다.